그렇게 일을 하는 누군가를 상사들은 거부하기 어려워질 거고요. 여러분들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클라이언트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미래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 제가 싱가포르에 나온 지가 한 달 좀 안 됐는데요. 나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누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10월 달 초에도 삼성에서 대량 해고에 대한 뉴스가 크게 나왔고, 다이슨도 그렇고 작년에는 더 잔인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통보를 받고 여기에서 필요한 임플로이먼트 퍼밋이라고 하는 비자를 박탈당하고 비행기를 타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엄청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AI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자리가 남을 거고 사라질 거냐 하는 영상들에 대한 조회수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AI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었던 만큼 우리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직업은 사라지는 거고 어떤 직업은 각광을 받을 거냐, 이거에 대한 좀 객관적인 이야기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퍼플렉시티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근거 자료들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라지는 직업들은요, 의외로 우리가 과거에 그 직업 갖고 싶어서 되게 어렵게 생각했던 고학력 고소득 직업들이요. 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 그다음 은행 직원. 우리 생각해보면 그런 직업을 갖게 되신 분들 너무 부러워하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래로 시간을 조금 더 보내보면 굉장히 위험해지기 쉬운 직업이라고 설명하는 근거들을 찾아보면 반복적이고 너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서 AI가 대체하기가 오히려 쉽고,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소득이고 고학력이고 어떻게 보면 페이를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분들일수록 AI로 대체를 했을 때 오히려 먼저 고려가 되는 모습이 좀 있는 건 거죠. 그렇다면 어떤 직업은 오히려 미래에도 살아남고 괜찮은 거냐라고 했을 때에도 통계를 뽑아보면요, 가사도우미요, 성직자요, 교수님이요, 이런 식으로 이 직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면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관계 중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AI가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나에게 가이드한다거나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먼저 다가와서 코칭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아니요. 사람의 역할이 계속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미래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무슨 능력을 길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첫 번째는 타인 사고력이요. 사실 와튼스쿨에서도 요즘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만 찾아보시면 굉장히 중요해지겠다라고 하는 게 공감이 되실 텐데요. 말 그대로 내가 함께하는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능력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지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가 반복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계를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좀 떠들고 싶을 때 나랑 대화 좀 해줘 라고 했을 때에도 AI가 대화를 해주고,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만 잘 넣으면 다 AI가 답을 해주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AI가 못하는 건 뭐죠? 내가 나도 몰랐던 내 욕구를 캐치해주는 거, 요건 AI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배가 고픈데 AI가 갑자기 다가와서 너 지금 분명히 배가 고플 거야. 너는 지금 분명히 떡볶이가 먹고 싶을걸? 네가 지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떡볶이는 이거야. 이러면서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독심술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건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계속해서 니즈를 채워주는 경험을 한다면 오히려 거부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든 인공지능이 섞여서 들어올 거라면 나는 인간지능을 발휘해야 되겠구나. 근데 인간지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타인 사고력이겠구나. 고객에 대한 이해, 이런 능력이 굉장히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하버드 대학의 토드 로즈 교수가 언급한
다크호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내면에 있는 동기에 집중을 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잘한다고 느끼는 것을 날카롭게 칼을 가는 사람들이 미래에는 잘 된다 라는 얘기를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랑도 연결될 얘기인데요. 그냥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는 애매하게 잘하는 것은 오히려 기계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날카롭게 이런 걸 원할 수밖에 없어. 요런 게 그 다음에 필요할 텐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그 영역에 깊이가 있고 그 영역에 대한 진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리딩해 줄 수 있는 누군가한테 우리는 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직장에 위치하게 된다면 그렇게 일을 하는 누군가를 상사들은 거부하기 어려워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그렇게 읽고 여러분의 전문적인 영역을 날카롭게 발휘한다면 여러분들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클라이언트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역량은 내가 진짜 잘하고 내가 앞으로 더 잘하고 싶은 영역에서 뾰족해지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어떤 뾰족한 영역에서 날카로워지자. 챙기시는 것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멘탈을 관리하는 능력이요. 캐럴 드웨기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장 마인드셋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더 중요해집니다. 제가 컨텐츠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2년 반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해보니까요. 70만, 80만, 90만 가는 분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계속 멘탈을 새롭게 관리합니다. 내가 어느 날은 비교에 빠질 것 같으면 비교를 안 할 수 있는 멘탈을 장착하고요. 어느 날은 내 성과가 너무 낮은 것처럼 느껴지면 그 낮은 것 같은 성과를 어떻게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앵글을 갈아 낍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인풋이 줄어들어서 아웃풋할 게 없다고 느끼면 부지런히 인풋을 늘림으로써 아웃풋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무기력해질 수 있는 것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은 계속 가는데요. 그게 취약한 사람들은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칠전팔기 할 줄 아는 힘, 그것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만든다고 칩시다. 어떻게 매번 조회수가 잘 나오겠어요? 어떤 날은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올라가기도 하겠죠. 사업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달은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달은 장사가 안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시장의 변화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정기적이지 않은 전혀 패턴이 없는 그런 변화들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변화들 위해서 누군가는 단단하게 멘탈이 대응을 하는 겁니다. 실수할 수도 있지, 실패할 수도 있지, 내려갈 수도 있지, 올라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 마인드셋의 연구 결과기도 한데 미래에는 더 선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멘탈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해석해야 되지? 나의 어떤 이 위축되는 마음, 기가 죽는 마음, 못할 것 같은 불안감, 염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지? 그리고 거꾸로 우쭐할 때는 또 어떻게 내 마인드셋을 가다듬어서 그 다음을 도약하고 도모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멘탈 관리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근데 사실 되게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혼자서 남을 이해하는 거 쉬울까요? 내가 내 마음도 모르겠는데 남들의 마음을, 그것도 군중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 정말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내 영역에서 내가 계속 칼을 갈아서 브랜딩이 되고 사람들께 두드러지게 이해가 되고 기억되고 그래서 점점 더 매력적인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 또한 남들이 옆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거 나 혼자 외치는 포효 같은 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 또 중요하다라고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냐면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그룹을 찾으세요.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리더,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커뮤니티.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간 사람들 많은 기회를 잡고 있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성장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러한 커뮤니티를 제가 만들고 가꾸고 있는 역할, 이 유튜브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라이브를 늘려가는 거라든가 여러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제가 자꾸 만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커뮤니티로서의 우리
구독자 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현재와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여러분도 이 안에서의 함께의 활동도 즐기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영역을 만들어 가시는 것 또한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근데 은하님이랑 같이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렇게 영상으로 정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라이브로 만나고 심지어는 막 숙제를 내주시고 이런 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무려 22,000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 숫자만큼이나 제가 수강생이 많은 선생님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건 몰랐는데요. 저도 그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요? 하신다면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하시고 링크 속에서 정보들 확인하면서 혹시 모르겠으면 카카오톡 채널 오은환으로 문의해 가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